자, 이제 민법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계약법 강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계약법 들어오면서 우리 민법은 전형적인 계약 15가지를 정해 놓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3개밖에 안 배워요. 이렇게 우리 중개사 시험은 민법 중에서도 아주 적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공부를 하고 계세요. 자,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라는 걸 배우시는데 주로 시험 문제는 매매하고 임대차에서 많이 나옵니다. 교환이라는 것은 매매계약 배우신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똑같은 이제 유상 쌍무계약이니까. 자, 매매에서는 1번 매매 예약이란 게 나오는데 그거 뭐 그렇게 문제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매매 예약은 동그라미 1번만 간단히 보죠. 예약도 하나의 계약이죠. 이건 항상 무슨 계약이냐면 채권 계약입니다. 나중에 매매 계약 하겠다라고 예약을 해놓은 거니까. 자, 쭉 내려가서 2번 계약금 들어가 보죠. 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매매 계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계약의 종류를 나누는 거 봤을 때 유상계약, 무상계약 중에서는 뭐가 되고요? 유상, 쌍무, 편무 중에서는 쌍무, 낙성, 요물 중에서는 낙성계약이에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하면서 서로서로 돈이나 물건을 줄 필요는 없죠. 그냥 야, 내 부동산 5억에 사라. 알았어, 5억에 살게. 그럼 매매계약은 성립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에 대해서 보신다고요? 계약금에 대해서. 그럼 결국 이 계약금이라는 것도 매매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별도로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계약금을 걸기로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계약금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계약과 지금 우리가 보려는 계약금 계약은 사실은 다른 계약이죠. 다른 계약인데 이제 관련성을 보자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계약금 계약을 할 이유는 없겠죠. 이걸 했으니까 이걸 하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주된 계약이고 이걸 종된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5억에 계약을 하면서 한쪽에서 이제 이것도 계약이니까 계약금 겁시다. 5천만 원 정도 겁시다. 상대방이 오케이 걸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별도의 또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계약은 이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매매계약이 나중에 무효나 취소가 돼서 없어졌으면 당연히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된다 해야지. 계약금 계약에는 효력이 영향이 없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겠죠. 다만 종된 계약이라고 해서 꼭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죠. 매매계약 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 해도 되는 거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좀 전에 보셨던 무슨 계약이지만 낙성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현금에서 그 금이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5천만 원 겁시다 청약을 하고 알았습니다 5천만 원 걸게요 승낙을 했죠.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고 5천만 원이란 돈을 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는 요물 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괄호 1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첫째 동그라미 1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등의 주된 계약의 부수에 성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매에서만 계약금을 지금 보고 계시면 거기는 매매 등의 주된 계약 그랬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도 계약금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매매에 관한 규정은 유상계약에 준용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보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되고요. 다만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볍게 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면 요물계약이에요.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은 했지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현실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계약, 매매계약을 함부로 그 계약금을 가지고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건 계약금이 아니니까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계약금 계약에 대한 성질부터 잡으셨고 그러면 계약금 5천만 원 걸기로 해서 5천만 원을 걸었어요. 자, 그럼 계약금 계약도 성립하면서 계약금도 나왔죠. 그럼 이 계약금의 성질을 봅니다. 세 가지 성질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바로 2번의 첫 번째. 자, 계약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즉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는 증거로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최소한의 당연한 성질로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계약금 5천만 원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자, 계약금 걸었는데 누군가 그 계약을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받은 사람이 좀 이 계약을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 받은 거에 배액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무슨 계약, 뭐라고 그래요? 해약금이라고 그러죠.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 해약금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증약금은 계약금 걸면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지만 계약금 걸었다고 해서 언제나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죠. 당사자 간에 특약을 하면, 다른 특약을 하면 이건 해약하지로 하지 않기로 하자. 즉 해약금 배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죠. 그런 특약이 없는 한 그냥 계약금 줬으면 해약금으로 뭐가 되냐면 추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2번 당사자 사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줘요. 그 얘기는 결국은 당사자끼리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할 수가 있다. 그럼 당연히 그 계약금 해약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아무 얘기 없이 계약금 걸었으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 위약금의 성질인데, 자, 이건 이제 거꾸로 계약금 걸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지는 않고, 이건 위약금이 되려면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약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위약금 특약을 했다 그러면은, 자, 계약금 5천만 원 걸면서 위약금 특약까지 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말 그대로 위약이니까 누군가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자, 상대방 측에서는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그 손해배상 액수를 가지고 서로 다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누군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 손해배상 금을 아예 그냥 계약금으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뭐 해놓은 걸로 보냐면 예정해 놓은 걸로 봅니다. 거기 동그라미 3번 얘기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위약금이 되는데, 그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해준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계약금은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양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자주 나오죠. 이런 거 맞춰야죠.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을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 거예요. 그게 134페이지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죠. 자, 조문 하나가 있는데 565조 천천히 읽어보시면 1항 보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든 보증금이든 명칭은 상관없이 이런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게 해약금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금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 시점이 아무 때나 그냥 나 포기하겠다, 나 배액 상환할 테니까 나 계약 해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할 때까지요?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죠.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그래서 결국 동그라미 1번 해제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이행에 착수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더라는 거죠. 이행 착수의 개념은 자기 채무 중에 일부를 이행하거나 아주 채무 이행에 밀접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행 착수라고 그래요. 다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이행을 준비만 하는 것은 이행 착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인데 이행 준비만으로는 이행 착수에 해당되지 않고, 그러니까 만일에 의뢰를 한 사람이 대금을 주려고, 자, 누군가로부터 대출 받았다, 자, 이런 행위가 이행 착수도 아니다. 대출 정도 받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만 한 거지. 중도금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죠. 중도금 지급해야 이행 착수에 해당되는데, 니은번은 이행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이행기 전에 이행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행했으니까 이건 이행착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약금 가지고 해지할 수는 없다. 자, 중도금을 5월 1일 날 주기로 했다고요. 근데 산 사람이 내가 돈이 좀 생겨가서 4월 20일 날 내가 중도금 미리 줄 테니까 받으셔 했다고요. 예. 그래서 매도인이 받았어요. 자, 이행 착수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했죠. 이행기를 정해놨다 하더라도 미리 줬으니까. 됐나요? 예. 이거 어려우시면 안 돼. 이런 것은. 예. 이런 것은 어려워하시면은 앞으로 힘들어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 착수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을 때 이제 판례에서 몇 가지 판례가 있는데 다 이행 착수에 해당되는 거고 두 가지만 이행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자 키워드가 소송 제기죠. 계약금 문제 나오는데 소송 제기가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줄 이행 착수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후에도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판례는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을 걸었어요. 그리고 중도금은 얘기 않고 그냥 즉시 나중에 쭉 가다가 잔금을 주기로 했다고요. 5월 20일 날. 그럼 잔금 치를 때 소유권 이전 해주기로 했겠지. 자, 근데 의뢰를 한 사람이 이제 계약금 걸고 그러면 쭉 이 사이에는 이행 착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도금 주는 건 안 정했으니까. 그 5월 20일 날 뭘 줘야 되는데? 잔금 줘야 되는데 잔금을 안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잔금 달라고 소송 제기한 거예요. 이게 이행착수냐고 얘기인데 잔금 달라고 소송 제기한 거하고 이행착수한 건 아무 관계가 없죠. 얘가 뭐 잔금 준 것도 아니고 이쪽에 소유권 넘겨준 것도 아니니까. 그냥 소송 제기하니까 얘가 이제 열받아서 에이 나 계약금 포기하고 나 이 계약 해지할란다 할 수 있다 얘기죠.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다. 자, 허가받았다. 체크죠.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 매매계약을 맺은 거예요. 예, 매매계약 했으니까 이제 계약금 줬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당사자들이 허가 신청 들어가서 허가를 받았어요. 자, 이 허가 받은 게 이행착수냐 그 얘기죠. 이행착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이제 겨우 무효를 유효로 만들었을 뿐이죠. 그럼 허가 받은 후에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허가받았다, 이행착수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아주 그냥 전형적인 것들이니까. 자, 미음본도 읽으면서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뭐한 당사자? 착수한 당사자. 자, 그러면 이제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했으면 누구도 이제는 이 계약금 가지고는 해지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이행 착수 얘기가 나오면 마지막은 해지할 수 없다로 나와줘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갑니다. 자, 그럼 이행 착수하기 전에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 방법은 당연히 이것도 의사표시는 해야죠. 근데 문제는 계약금을 걸었으니까 준 사람은 해지하기가 쉬워요. 그냥 그 준 계약금 뭐하고 포기하고 나 그냥 해지하겠다 이래버리면 되는데 받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받은 사람은 돌려주면서 해지해야 되는데 받은 금액만 돌려줄 게 아니라 뭐를 배액이죠. 그러니까 5천 받았으면 1억을 돌려줘야 돼요. 상환하면서 역시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만일에 이쪽에서 자 계약금을 걸 때 5천만 원 걸기로 약정은 했지만 이 사람이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 중에 내가 지금 1,000만 원은 있으니까 1,000만 원 지금 주고 나중에 4천만 원은 자 다음날 계좌로 써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은 1,000만 원 받고 매매 계약은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죠.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병일 하나가 냅다 와가지고 야 그 부동산 X 부동산 팔렸어? 팔았는데 얼마에? 5억에. 야 내가 8억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지 그랬어. 고민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거. 5억에 팔. 그럼 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쪽으로 팔고 싶죠? 그래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 다음 날 아침에 나 이 계약 해지하려한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받은 돈 얼마예요? 1,000만 원에